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사실 일주일 연기했었잖아요. 네. 워낙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저번 주 그냥 목요일쯤에 그냥 자료 냅시다 해오셨더니 또 하필이면 또 금요일날 오미크론이가 뭔가 또 네. 변동성이 생겼지만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반도체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여러 군데서 질문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고민하면서 낸 자료였고요. 남대종 의원이 고민 많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모닝 때도 왜 딴 데서 이러이러한 말을 한다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쭉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내내 좀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또 내년에 어떤 시점에서는 반도체를 가장 또 기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결론이잖아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위가 크게 열릴 수 있다 말하지만 위도 별로 크게 안 보이고 그래서 오늘 자료 보시면은 업종 의견 자체가 뉴트럴이었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이 반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은 시각도 있고 다른 시각도 있는 거니까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오늘 아침 모닝 밑에 질문 받은 것 중에 뭐 우리만 그렇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도 않던데 회사 보니까 뭐 네. 우리가 비슷한 시각을 가진 것들도 모거스탠인가? 네. 쪽은 굉장히 비슷했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시작하시죠. 아, 네. 11페이지 11페이지. 보실까요? 서머리 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이제 의견을 뉴트럴로 하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만 크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좀 당겨가지고 맞을 것 하든지. 같습니다. 예, 네. 예. 투자 의견 뉴트럴로 하향했습니다. 이제 하향한 이유는 이제 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글로벌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각국의 정부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유동성을 축소시킨다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있어서 상향을 억제하는,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의 주가 반등으로 인해서 현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투자 매력이 아주 높다. 물론 이제 위에로 이제 업사이드는 좀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업사이드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볼 때 그건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는 약간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뒤쪽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한 1분기 말, 내년 1분기 말 이후가 좀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세 번째 반도체 수급 불균형 해소 기대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과 좀 견해차가 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다들 디램만 보고 있죠. 이제 물론 이제 디램 시장이 제일 중요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내년 2분기가 가장 저점이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이 1분기에 바닥을 치고 2분기부터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최근에 주가 강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뒤쪽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글로벌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현재 주가 상황을 이제 나타낸 건데요. 현재 시점이 평균보다는 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수준을 보면 2010년 이후에 사실 이제 고점 수준이 현재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급격하게 풀리면서 포워드 PBR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었던 거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높게 형성이 되진 않았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위로 업사이드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밸류 매력이 생겼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데이터를 보면 어쩌면 지난 2년간의 그로스로 인해서
네. 좀 과도하게 밸류를 받다가 정상화되는 과정 아닌가.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 생각이고. 네. 13페이지는 이제 글로벌 통화 증가율, 즉 유동성의 증감률과 이렇게 시가총액의 흐름을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건데 3번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상승을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제 아래 그림 4번은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는 국면, 좀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4페이지의 그림 5번은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지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낮고 시장의 재고가 높다 하더라도 그 재고 컨트롤을 통해서 충분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언급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재고가 내년 1분기에 증가를 하는 상황이라면 내년 1분기 말경에는 그런 부담들이 좀 다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낮아진 재고 수준이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재고 일수 기준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폭 좀 늘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수요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재고 일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분기에 매출액이 꺾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 상황에서 볼 때는 재고 일수가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의 종목 중에 어떤 것을 토픽으로 하느냐, 저희가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토픽으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점유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로 삼성전자를 토픽을 제시를 해왔는데, 당분간 이런 상황은 좀 이제 유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은 PC 이번에 메모리 사이클 굉장히 짧고, 네. 그러면 메모리 반등, 뭐 낸드 반등을 이끌 하이닉스가 더 네. 매력적이다. 뭐 이런 논리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저희 생각과 다른 거죠. 그거는. 일단은 이제 업황이 상승하는 사이클에서는 베타가 하이닉스가 더 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18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림 11번, 12번의 PB 밴드인데요. 삼성전자의 PB 밴드가 생각보다 싸지는 않아요. 그러네. 네. 하이닉스를 보실까요? 2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그림 13번, 14번에 보시면 하이닉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업사이드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냐라고 이제 본다면 그러기가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중소형주는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희 뭐 이제 덕산 테코피아하고 한미 반도체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번에 이니시에이션 한 종목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21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 웨이퍼 팹 이퀴먼트에서 파운드리와 로직, 즉 비메모리 투자가 아무래도 메모리 투자보다는 내년에 더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짚어봐야 될 거고요. 그림 18번, 19번인데 300mm 장비 시장보다는 200mm 웨이프 장비 시장이 조금 더 그로스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메모리와 관련된 그리고 후공정과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실적의 탄력성이 조금 더 내년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져 있었어요, 올해. 사실 이 부분이 또 많은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사이클이야 그렇다 치는데 너무 비메모리가 상당히 좋아질 텐데 왜 이베스트는 자꾸 이 부분을 평가절하하냐? 전략적인 측면에서 비메모리를 강화시키는 게 맞죠. 그래서 25페이지의 그림 21번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의 비중이 지금 거의 이제 70% 가까이가 모바일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2026년에 모바일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HPC, 하이엔드 PC 쪽으로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변화는 이제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모바일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매출 비중의 기본을 베이스를 이제 탄탄히 다져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럼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내의 엑시노스 비중이 현재는 20%인데 향후에는 5, 60% 정도로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엑시노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엑시노스의 수율 문제로 인해서 4나노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도 5나노 수율 문제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올해도 4나노 공정에 만약에 수율 문제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을 하지 못한다라면 아무래도 좀 이제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이게 하고 큰 있고요. 문제잖아요. 수요일 이슈가. 특히 2년 연속 발생을 그러니까. 했다라고 하면 이제 고객과의 약속을 2년 연속 이제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라서 좀 우려스러운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해소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증가하는 속도는 좀 빨라지긴 하겠죠. 26페이지를 보시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그림 같은데 스마트폰 네. 점유율.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폰 AP용 칩셋의 분기별 점유율을 이제 살펴보시면 미디어텍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유니삭이라든지 이제 중국계 대만 및 중국계 AP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대신에 뭐 퀄컴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외 지역에 있는 이제 업체들은 점유율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TSMC가 안정적으로 AP 공급량을 이제 웨이퍼 공급을 많이 했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유율이 늘어나는 더불어서 이제 샤오미나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뒷받침됐다라는 거죠. 즉 이제 파운드리가 성장하려면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의 성장이 상당히 좀 중요해진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27페이지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TSMC의 고객 현황을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건데, 이제 조금씩 삼성전자가 고객이 증가는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단 공장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비중이 더 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TSMC는 애플이나 미디어텍이나 퀄컴, 이제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 선단 공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런 고객들의 확보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 미국 가서도 이 부분을 좀 느꼈던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경쟁이 생각보다 우리 처환환경이 만만치 않다 그 말이. 네네. 파운더리 이쪽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구나. 그럼요. 예. 이게 선단 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점점 미세 공정이 마이그레이션 되는 공정 전환이 되는 난이도가 상당히 좀 더 높아지고 코스트도 많이 기술이 떨어지는 증가하고 거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고객 확보가 상당히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전략이 우리는 3나노 GA를 TSMC보다 먼저 적용을 할 거야라고 그렇지. 이제 언급을 했죠. 즉 이제 기술적인 뭐랄까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향후에 고객들을 더 끌어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이다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갤럭시도 이제, 뭔가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쟁 상황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0페이지로 이제 넘어갈게요.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인데 좀 전에 언급 드린 것처럼 이제 TSMC가 거진 넘사벽이죠. 그러네. 네. 점유율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복하기가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대신에 극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림 33번에 보시면 이제 캐펙스 레비뉴인데요. 33번과 34번 사실 이제 비메모리 업체들이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올해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의 주요 품목들이 대부분 다 비메모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34번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와 TSMC의 투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물론 이제 내년부터 미국의 투자를 이제 본격화하면서 비메모리 쪽에 투자 금액의 증가를 하긴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림 35번, 36번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따른 이익률, 고객 확보와 선단 공정에 따른 비중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TSMC의 이익률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극복을 해야 될지 좀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파운더리 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그러니까 글로벌 1위는 TSMC죠. 근데 2위는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3위부터는 확 떨어지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네.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장은 이제 다음 부분 메모리 이 부분인데 네. 이 얘기를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년에 뭐 어차피 상반기 내로 끝나면 지금이 찬스다 이 얘기가 워낙 지금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희들도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뭐 39페이지, 아니 39번을 보시면 34페이지 39번을 보시면 뭐 간간히 보여드린 차트인데 내년 1분기에 만약에 디램 업체들이 빅그로스 공급을 많이 이제 출하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이제 1분기의 공급 증가율이 원래 올해 2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하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공급 증가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2분기에 공급 증가 폭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오버서플라이가 더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그러면 가격이 먼저 반영할 거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3분기 상황도 볼 때 제가 볼 때는 공급 과잉이 지속이 될 거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렌드 포스트라는 전망 기관의 조사 기관의 전망 아니냐. 얘들이 너무 업계 의견보다 더 비관적 아니냐. 뭐 이런 반론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논리도 있긴 합니다. 그런 논리들이 주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반박을 하게 된 계기가 좀 되기도 했었죠. 이제 저희는 트렌드포스의 자료를 참고하지만 저희 의견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시면 트렌드포스의 숫자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한번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채널은 재고가 상당히 과잉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채널 재고가 좀 낮아지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그건 하시는데 나와야 될 그게 전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브 업체들의 재고 자산 관리, 재고 자산의 규모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서버 업체들의 재고 자산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현업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구두를 통해서만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7페이지로 보시면 40번, 41번인데 이제 41번이 2022년에 디램 공급 증가율이죠. 올해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사실 이제 올해도 원래 20% 밑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23%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저희는 19%로 그러니까 전망을 하는데 트렌드포스는 아마 이게 18%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숫자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8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트렌드포스 의견이 이제 너무 이제 보수적이다 이렇게 의견들을 그러니까 제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DDR5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말씀드리고 맞아요. 있어요. DDR5가 가지고 있는 이제 포지션 이제 45번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 1분기, 2분기는 서버 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 4분기에 증가하는 폭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그려져 있는데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데 트렌드포스는 이게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게 2분기에 바닥을 치고 디램 가격이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의 기본은 2분기에 인텔 서버 즉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가 제 시간에 출시가 되고 인텔 서버가 그러니까 그게 CPU가 출시된다는 전제잖아. 그게 좀만 지연되면 다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이 시나리오는. 그렇죠. 그래서 리포트 이제 트렌드포스도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지연이 되면 가격 하락이 내년 4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거냐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근데 AMD도 내년 2분, 그러니까 그래서 39페이지에 46번 그림을 보시면 2022년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파이어 래피드, 인텔에선 사파이어 래피드고 AMD에는 이제 제노아라는 칩셋이 이제 서버에서 출시가 될 겁니다. CPU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에 DDR5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물론 이제 서버 업체들의 그 CPU 로드맵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캐펙스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7번 그림은 증가율이죠. 캐펙스 증가율이 25%에서 내년도에 8%로 떨어집니다. QOQ로도 보시면 48번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1분기에 하락폭이 커졌다가 2분기에 다시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표 9번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10% 이상의 증가율을 이제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컨센서스 기준인데요. 중요한 건 아마존이 내년에 떨어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제일 큰데 아마존은 내년에 떨어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애플도 증가하는 폭이 내년에 크지 않다라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캐펙스 플랜이 증가 폭이 올해보다는 더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서버 내에서 그러니까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갖는 거는 조금 리스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DR5를 채택을 하려면 CPU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그럼 보드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보드 가격도 비싼 가격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DDR4 대비 DDR5도 프리미엄을 형성을 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체 비용이 증가한다. 근데 캐펙스는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위당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출하량이 기대보다 못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엘더레이크라고 인텔에서 이제 그 일반 PC용 CPU가 출시가 됐는데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요. 마더보드 비싸니까 안 사는 가격도 거지. 60만 원 넘고 DDR5도 물량이 크지 않은데 가격도 비싸게 형성돼 있으니 수요가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코스트가 올라가서 디맨드가 좀 감소할 가능성은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 좀 실제 수요 기대치가 좀 과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지금. 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기대감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 방향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요. 이 말을 했더니 방향이 맞으면 결국 올라가지 않겠냐 했는데 그거를 미리 주가가 반영해놔 버리니까 네. 그 고민을 하는 거다. 심플한 얘기다 우리는. 네. 그 얘기를 드리는데 여하튼 생각보다 비싸면 안 팔린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온라인 매출액이 작년보다 조금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코스트가 증가했고 서플라이 체인에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블랙 되지 프라이데이라는 게 않을까. 원래 할인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할인할 재고도 없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러면 그건 일시적이다 그러는데 어쩌면 지난 2년간의 어떤 그로스라는 게 좀 과장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을 사람들이 지난 2년을 정상으로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오는 저희와의 의견차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올해 내내 좀 그러한 눈높이가 조정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눈높이가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거고 네.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낸드인데요. 낸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디램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내년 하반 그래도 좀 개선이 되는 더 안 좋네. 그런데 낸드는 내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오버서플라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그림 51번인데요. 내년도 이제 시장의 공급 증가율은 32%를 예상을 합니다. 수요 증가율은 31%로 예상을 하고요. 낸드 공급 업체 중에 가장 주도적으로 공급 증가율을 이제 높게 목표치를 잡고 있는 업체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30% 초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듯이 작년에도 하이닉스 거의 60%대의 공급 증가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40%대 목표치를 갖고 있던 삼성전자도 40% 중반 이상으로 공급 증가율을 높였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도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공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같이 공급 증가율을 좀 높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컨콜에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걸 얘기하니까 네. 시장 반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거기서 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일부 조사기관들의 그 해외 조사기관이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보수적이다, 네.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렸는데 왜 그러는 거죠? 거기서는 뭐 결국은 뭐 재고 문제도 별로 없고 뭐 사이클은 짧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회사 측이 보는 시장 전망과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전망의 차이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시장을 보는 눈과 저희 거시경제를 같이 함께 보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혼합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낸드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 거는 지난 128단의 수율과 그 마진율의 부분들이 그러니까 올해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지속이 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점유율을 계속 높게 형성을 시킬 수 있는 공격적인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주변 경쟁사들을 자극을 해서 가치 공급량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회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옥시어도 스페이스가 없고 삼성전자도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공급 증가가 어려울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가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프로세스를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요인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통해서 원가 절감을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의 시점이 뒤로 이제 지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자신 있으니까 막 찍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찍어내면 이게 재고로 안 쌓이고 수요가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있으니까 미래 수요를 땡겨서 지금 매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요, 이거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미래 수요에 대해서 아니 만약에 미래 수요가 좀 그런 낙관적 기대에 못 미치면 그게 바로 재고화 될 거고. 네. 현재 이게 재고를 보면 채널들은 재고를 쌓고 있는데 사실 이 업체들은 많이 재고를 안 쌓잖아요. 지금부터 쌓여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쌓이는 신호가 나오면 이분들의 의견이 좀 생각보다 만만치 녹록지 않구나를 해석하면 돼요. 네, 그게 아마 1분기 말 시점 어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널에서는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쟤들이 재고를 떠안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아까 이제 그 서버 업체들의 캐펙스 플랜을 그러니까. 보시면 페이스북이 제일 공격적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냥 이제 시장 성장률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이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일단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VR이나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 집중을 하다 보니 투자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강조하는 하고 분들은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또 새로운 수요의 미래 수요에 창출하고 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 기기들의 새로운 형태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실 여러 가지 컨텐츠나 주변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장 창출된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오큘러스 2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까지 내년도에 그렇게 할 거냐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정책적인 변화가 아마 좀 핵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트에서 디맨드로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코스트 푸시가 디맨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반도체 이제 전쟁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왜 자국 내에서 자꾸 이제 반도체 라인들을 지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라고 이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림 55번은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56번을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반도체에는 비메모리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기타 이제 디스크리트 같은 품목들도 있는데 전체 디맨드를 살펴볼 때 지역별로 비중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거진 비슷한 수요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생산 기지는 아무래도 중국이 좀 많은데 설계나 이런 이제 선단 앞쪽에 있는 프로세스는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 쪽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 많이 포지셔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국이 많이 쫓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억제를 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공급망 이슈가 좀 터지고 있는데, 58번 그림, 이제 49페이지 58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캐펙스 레비뉴 레이쇼예요. 위에서는. 나머지 비메모리 업체들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캐펙스가 삼성전자와 TSMC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비메모리 쪽에서는. 그럼 나머지 업체들 SMIC나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나 이런 업체들은 생각보다 캐펙스 투자를 많이 안 해왔다. 지난 10년간. 그래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수요가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투자로 바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연계가 되기가 어렵죠.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장비를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신규 건물을 올리고 난 이후는 한 2, 3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스페이스가 있고 장비를 투입하면 그래도 1년 내외가 소요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49페이지 59번 그림을 보시면 비메모리 라인을 이제 지역별로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그 코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라는 건데, 미국에 짓는 거를 100으로 봤을 때 중국에 짓는 거가 63 정도의 비용이 든다.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크네. 중국에서 짓는 것보다 미국에 짓는 게 거의 60% 이상 비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는 전쟁 물자가 똑같다라는 논리로 이제 자기네들 자국 라인에 투자하기를 강요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발표를 미루다가 최근에 발표를 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미뤘을까라고 보시면 이런 논리들 때문이겠죠. 이제 미국에 라인을 지으면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투자의 발표가 좀 늦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TSMC도 짓는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규모적인 측면에서 2만 장 규모가 뭐 아주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를 생산하는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 요인이겠죠. 그래서 코스트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51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비메모리 공급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리드 타임이 올해 1분기 대비 현재 수준이 개선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마이크론의 CEO가 일정 부분 개선이 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표 14번에 보시면 이게 서플라이체인 247이라는 사이트에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인데요. 대체로 3분기 대비 4분기가 그렇게 이제 일부 이제 LED 같은 제품들은 향후에 스테이블해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코스트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5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서버 내 메모리 원가, 스마트폰 내 상당히 메모리 높네요, 원가라고 보시면 서버 안에서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메모리 원가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이 떨어져야 DRAM과 NAND 가격이 떨어져야 과거 평년 수준까지 서버 안에서 비중이 떨어진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RAM과 NAND가 각각 이제 연간 평균치로 한 24, 5% 정도의 가격 하락률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 70번과 71번을 보시면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 동향인데 이게 뭐 PCB에도 쓰이고 가전제품 노트북이나 이런 샤시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이런 이제 원재료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의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4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이런 코스트의 증가가 셋업체들의 전략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여전히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고 높아진 원가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셋업체들은 내년에는 고부가치 제품들을 중심으로 제품 전략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의 72번 그림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인데요. 대부분의 트렌드포스나 이런 업체들이 내년도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할 거야, 5에서 8% 성장을 할 거야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 그 성장률이 계속 내려왔고요. 그 2018년, 19년도에 스마트폰 시장은 계속 역성장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저희는 이제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58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그러니까 각각의 셋업체들 군별로 이제 마진율과 메모리 업체들의 그 DRAM과 NAND의 마진율을 좀 비교를 해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업체 전체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할 때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률도 하락을 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가격 하락이 단기에 끝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81페이지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아까 뭐 보여드린 차트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둔화되고 있고 60페이지의 그림 82번은 글로벌로 산업 생산이나 무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신규 수주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거의 고점 수준에 있고요. 수주주 잔고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ISM 지수를 뭐 신규 오더와 인벤토리 재고 상황을 보면 최근에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 수주는 다소 이제 꺾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87페이지 61번에 87번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62페이지에 보시면 91번 그림인데 중국 정부가 유동성 확대 정책을 쓰기가 지금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저희 투자 전략 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내년에 우리 기대만큼 좋을 거야라고 예상하기가 왜냐하면 그 계속해서 이제 원가는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들이 긴축을 이제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이슈 빼고 그냥 딱 반도체 보면은 뭐 어차피 몇 년 보면 좋아질 거니까 뭐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때 보여요, 남의 생각은? 뭐 몇 년 후에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주가상으로 볼 때 지금 사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니 좀 시간을 두고 좀 저점 타임을 잡아서 그때 뭐 본격적인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멘텀이 생길 때 우리는 코로나 입장이고 네. 어떤 분들 몇 년 보면 지금 뭐 여기서 하단은 뭐 제한적이니까 들어갔자 하는데 그 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너무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너무 브라이트하게만 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있어요. 종목들 얘기할 텐데 전자는 탑픽이니까 뭐 그래도 그나마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신 것 같은데 네. 하이닉스 의견은 좀 과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뭐 공격적인 낸드 전략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부분이 내년에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보는 건가요? 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하이닉스의 현재 저희가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으로 잡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거의 이제 중반 수준이라고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상단 수준을 적용을 했을 때는 한 12만 5천 원? 뭐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업사이드가 15% 이상 나오냐라는 측면에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고점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볼 때는 뭐 이제 다음 차트가 있으니까요. 72페이지의 그림 92번, 93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1.5배 이상을 주고 고점을 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더 높여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고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주가가 반등을 좀 더 세게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산 특커피아는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종목 한미바둑지 이게 좀 잠깐 해줄까요? 덕산 특커피아랑 덕산테코피아 한미반덕체랑 네. 덕산테코피아는 주가가 조정받다가 최근에 주가 반등이 세게 났었죠. 그쵸. 예,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아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다가 한 번에 경쟁사가 진입하고 덕산테코피아는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우려를 하셔서 이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덕산테코피아가 시비를 발행을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신규 시설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멀티플을 상승시키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을 했고요. 꼭 2차 전지가 아니어도 이 회사는 OLED의 기본 소재도 하고 있고 D램과 낸드의 프리커서 즉 이제 반도체 소재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까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성장성이 풍부해지는 그래서 장기간 들고 가셔도 크게 손색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죠. 이거 주가도 좋았어. 한미는 이번에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한미 반도체는 이번에 새로 이니시에이션을 했는데요. 이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내년에 메모리 투자보다는 비메모리 투자가 그래도 더 이제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비메모리와 관련돼 있는 업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장비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관련된 장비주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300mm 투자보다는 200mm의 그로스가 더 높다라고. 물론 이제 단위당 가격 자체가 좀 틀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TSMC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캐펙스 증가가 일어나니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볼 때 한미 반도체의 고객 구성이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에 비메모리 투자 사이클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제 새로 이니시에이션을 한 거고요.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하여튼 뭐 연말 내년을 이제 바라보는 잘 쓰셨으니까 올해 한 해 참 여러 가지 반도체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충돌도 있었는데 참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우리는 좀 더 모멘텀이 뚜렷해질 때 콜을 하자는 입장인데 네. 시장은 주가의 선행성을 많이 얘기하니 네. 이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은 깊어집니다. 근데 남 의원이 봤을 때 투자자들 누가 뭐래도 이제 왜 이걸 더 사람들이 관심 많냐면 올해 들어온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사셨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항상 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마음의 부담이 커지는데 만약 좋아진다는 시그널은 뭐에서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뭐 어떤 신호가 나오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콜을 할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가격의 흐름이겠죠. 네, 그치. 이제 시장에서 포커싱하는 것들도 다 가격의 흐름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그 첫 번째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내년 2분기에 반등을 할 거야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부분들은 그 제조업체들, 즉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세게 먹힐 거고 수요는 견조할 거야라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글로벌로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볼 때 수요가 원가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책적인 변화도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비중을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그냥 주위에 이제 아주 단순하게 현물 가격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네. 그 현물 가격이 이제 바닥이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거는 최근에 상황이 어떠냐면 현물 가격이 약간 반등 조금 했죠. 그 얘기 많이 반등을 옆으로 기고 있는데 반등을 했는데 이제 그 문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라면 메모리 업체들이 손익 중심으로 운영을 할 거야라고 하면서 현물 시장에 나오는 제품들의 가격을 일부 인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건 고객들한테 타진을 하는 거죠. 현물 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래서 현물 시장도 약간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다시 계절적 비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현물 가격이 빠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주가에 큰 이제 인디케이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니까 사이클 한번 꺾이면 한 50% YY로 빠지던데.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빠지지도 않은 거죠. 이제 어떻게 시작한 보면 건데 굉장히들 현물 가격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고정 가격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정 가격의 흐름들이 향후에는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하여튼 연말 연초 되면 좀 이 분위기가 더 선물 가격이 빠지고 좀 밸류에 대해서 밸류가 싸면은 지르겠는데 또 네. 하나하나 싸지 않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죠. 싸지 않다는 게 또 문제여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저희가 정답 아는 거 아니니까요. 저 했을 저희도 뭐 내 이런 이번에 자료 연기하면서 이런 말 했었잖아요. 올해 잘 봤으니까 그냥 적당히 할땐 적당히나 표현해 줄 그런데 좋다고 할까 막 그랬는데 다들 완강하게들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 네. 근데 또 매크로와 얘기하다 보니까 디맨드가 너무 땡겨오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나는 지금 네네. 그거가 어떠냐고 저한테 역설적으로 남 의원이 나한테 질문해서 수요는 강하지 않다 또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은 근데 요즘 이 말 많이 쓰는데 수요가 과장되어 있다 지금. 네. 이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저랬어? 이게 문제는 가수요, 즉 이제 오버부킹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수요인데. 네. 오버부킹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런 얘기를 저희도 업체 탐방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나누는데 얘기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의 현상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 OEM 업체들이 부품 부족되는 상황 품목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해서 여기저기 얼로케이션을 재할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부품 부족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업체들의 주요 영업 기밀들을 요구를 했죠. 이걸 왜 했을까? 제가 볼 때는 반도체 품목별로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들의 얼로케이션을 재할당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세트 생산량이 늘어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오버부킹 돼 있던 가수요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생각합니다. 계속 이때 1분기 말쯤에 콜을 하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때 재고 확인될 것 같거든. 맞습니다. 예. 재고 확인되면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컨설턴 조정이 빨라.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니까 오늘 둘이 얘기하는 거냐 전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때 안 좋은 뉴스 나오지만 그때 사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저희는 지금처럼 뭐 어중간하게 뭐 과장된 어떤 가수요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그때 어쩌면 생각보다 안 좋네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가 비콜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우리 생각이고 이건 뭐 내가 올라가 버리면 뭐 저희가 틀린 거지 뭐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꾸 왜 요즘 피곤한 게 이제 워낙 이제 유튜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뛰어난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료를 내놓으면 그걸 읽고서 이제 막 이렇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자료를 또 많이 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눈 여기 옆으로 뭔가 약하거든 우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될 것이다. 근데 정작 파운더리를 성장성을 봐라. 해놨는데 파운더리를 딱 봤더니 수요는 안 나오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저희들은 그런 거를 대놓고 말하는 스타일이고 어차피 좋아질 거야 말하면 뭐 할 말 없는 거고 이 차이 같은데 요즘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그러니까요. 좀 있기는 할 거예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걸 서로 얘기 안 하면 좋은데 자꾸 하다 보면 또 한번 하려다가 이 일주일 비하인드 말씀드리면 우리 남대정 위원은 그런 거 자기 데이터 믿고 가는 스타일인데 제가 저는 눈치를 많이 봐서 나 회의할 때 내가 얘기하잖아. 네. 반도체 세네. 그래서 야, 저 의견을 좀 그래도 좀 스무디하게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목요일 날까지 몇 가지 데이터를 더 보려고 해가지고 좀 봤더니 야, 이건 본론 때 참 다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아까 수요가 과장되어 있다는 제가 신중호 팀장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그런 업황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 지금. 네. 케미칼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업의 실적 추정치 딱 보면 순간 이 숫자는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고쳐져 있어서 그렇게 안 나온다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래 안 나오지만 좋아질 거야 얘기를 하겠는데 안 나올 텐데 괜찮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거든. 네. 이 로직이 쉽게 설명했나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렵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잖아. 이게 내가 참 이 말 주변이 없나 봐. 이게 펀더멘탈보다 지금 이제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 더 높다 이렇게 그쵸.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랬어. 그래요. 오늘 뭐 점심시간인데 뭐 계속 반도체 자료 보시면서 뭐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뉴트럴입니다. 그래서 네. 중립이고 하이스도 여기서 얼마 확 갈 수 없다 입장이니까 뭐 저희 같은 생각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죠. 네.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